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매물이 출현될 것 같은데요. 이는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건설 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 임대는 모든 유형을 다 폐지하기로 했죠. 여기에다가 가장 무서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자동 말소가 됐든 자진해서 말소를 하든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는 말소 후 6개월 이내 양도시에만 적용하게 됨으로써 가히 주택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요, 폭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경제에 의하면 문정부 손바닥 뒤집듯 그래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죠. 손바닥을 이렇게 획획하고 뒤집듯이 부동산 정치기처럼 그냥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30만 임대사업자가 벼랑 끝에 있고요.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새 폭탄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건데,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들은요, 헌법재판소에 집단 탄원과 집단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과연 이러한 집단 탄원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러한 집단 민원과 집단 탄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부 또한 여러 가지 생각과 대책 회의를 했겠죠.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집단적인 민원이나 탄원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은요,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에 의한다면 법적 측면, 자동 말소의 경우 기한의 이익 단축, 즉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무한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해주는 상태에서 이제는 6개월 이내에 단축하겠다는 것이 신뢰보호 위배라는 문제에 대해서, 즉 국민과 정부와의 약속 위반이지 않냐라는 이 문제에 관하여 정책의 변화 및 공공복지 증대 등과 비교 형량해 볼 때, 즉 기한의 이익 단축이라는 사실 하나에 정책의 변화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용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시각에서 판단해 볼 때 정부 입장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위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또 보는 것이고요. 이처럼 시각은 좀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그런데요. 가제는 개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들이 던진 매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야 임대사업자들은요, 임대사업 말소 후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된 후 6개월 이내 팔아야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혜택을 보므로 제 생각에는요, 매물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지역의 매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까? 이럴 경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 집에 거주하는 비율,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투자 물건의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내 집에 거주하는 비율, 즉 자가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임대사업자 물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을수록 임대사업자의 급매물 출현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임대사업자들이 투자한 물건이 적을수록, 즉 임대사업자들이 투자한 물건 적다는 얘기는 외지인들의 투자가 적을수록 임대사업자의 급매물 출현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눈여겨볼 때 급매물이 출현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들을 우리는 유추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국토교통부의 각 시도별 점유 형태별 가구 현황인데요. 먼저 이 표를 보시면 각 도시별 점유 형태가 나오는데요. 먼저 서울을 한번 놓고 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택이 163만 8,955 가구이고요. 전세가 99만 7,101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가 95만 3,724가구,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 12만 8,136가구, 무상으로 거주하는 가구가
12만 1850 가구라는 건데요. 그래서 합계가 3839만 766 가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등등 우리가 자가주택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또 무상, 이런 가구의 형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부분이 바로 자가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각 시도별 자가주택의 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요. 뭐 서울이 163만 8,955가구, 부산이 84만 7,482가구인데 이렇게 보면 좀 막연하죠.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를 보면 일단은 머리가 띵하다는 거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요. 그 화면을 보시면 지역별 자가 점유율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빨간색일수록 자가 점유율이 높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경북이 뭐 71.7%, 전라남도가 74.5%로 짙은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놓고 보면 서울은 42.7%, 경기도는 53.5%, 색깔이 좀 굉장히 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빨간색일수록 자가 점유율이 높고 옅은 빨간색일수록 자가 점유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이런 지역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분포인데요. 그래서 마포구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임대주택 분포 높은 지역으로 본다면 역시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거죠. 즉 임대사업자가 많이 산 지역을 놓고 보니까 서울이 무려 77.49%나 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샀다 서울 지역에. 또한 경기도에는 11.97%고 인천은 3.28%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분포가 낮은 순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0.1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울산광역시는 외지인들이 투자, 물론 울산광역시에 외지인들이 투자를 좀 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는 가장 외지인들이 투자가 적었다라고, 물론 마포구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주도가 0.27이고요. 전라남도가 0.18이고 경상북도가 0.63, 경상남도가 0.16인데 울산광역시가 0.12%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외지인들의 투자 비율이 좀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매물 출현을 본다면 임대 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약 65만 호 중에서 20% 수준인 약 13만 호, 그 중에서 2021년 올해는 10만 호가 매물이 나오고 2022년 내년에는 3만 호 가량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의 매물이 터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있죠. 따라서 이왕이면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그런 매물은 던질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서울보다는 경기도 외곽 지역, 그렇죠. 우리가 뭐 딱 생각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하고 그동안 인천 쪽에 외지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은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